이제부터 항의 전화 온 거 네.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변을 그러시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불임 부부입니다. 네. 저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여자가 아닌가요? 그 이야기 아까 당연히 여성이시죠. 여성이시죠. 여성이죠. 생식기로 여성이신데 그러니까 그 생식기에 섹스, 지금 그렇죠. 생식기 면에서 여성, 그렇죠. 역할론에서도 역할론에서는 당연히 여성성이 지금 엄청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여성성이 발휘되는 단순히 겁니까? 애를 못 낳았다 해서 여성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아니죠. 거죠. 그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도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후보의 마음이 인내심이 강하고 강하고 결단력 있고 고집도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 남성성이 뚜렷하다. 뚜렷하다는 그게 이제 남성성이고 제가 거기서 결혼도 안 했죠. 뭐 이런 얘기 한 거는 탱크가 상당히 전통적인 이 성적인 측면에서 여성으로만 지금 그럼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럼요. 아, 사실은 그때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해주려다가 말았어요. 그때 지적을 해줬으면 그럼 얘기가 끝나는 거였네요. 아니에요. 지적을 한 거 관계없이 어차피 그 매체는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부분도 그 여러 가지 여성성, 젠더에 포함하는 여성성 중에 일부를 담당하는 거고요. 그럼요. 1번, 2번. 네. 저도 틀린 건 아니네, 그러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네. 너무 그거를 이제 결혼을 했다든지 알겠습니다. 예. 양육을 했다든지 여기에 자,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안 한 여성은 여성도 아니냐. 이거 처녀 같습니다. 저는 애 안 낳아본 남자는 그럼 다 대통령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뜬금없는 항의라 그러죠. 예, 애 안 낳아본 남자들은 네. 그럼 대통령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거는 저한테 공격이 아니고 아마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를 위해서 옹호해 네. 주시는 의미에서 네. 한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애를 낳고 안 낳고를 가지고 여성성이다, 남성성이다 구별할 수는 없는 그건 거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예. 그럼 제가 그때, 그럼 애도 안 낳았고 이런 얘기할 때 저한테 스톱을 했었어야죠. 사실은 제가 이 방송에서 박앵커를 너무 많이 구박을 하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앵커인데 웬만큼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은 그냥 웬만큼 봐주고 넘어가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약한 마음에 저 여성성이 충분히 발휘가 돼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식기라는 단어 대신에 네. 생물학적으로라든가 아예 영어로 그냥 어쩌면 SEX를 딱 얘기했다면 영어로 SEX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저는 그 단어를 쓰기가 조금 저도 저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여성 심리를 가르치던 또는 프로이더의 이 성적 심리 발달을 가르칠 때 네. 실제로 거세 공포 뭐 이런 단어들을 설명을 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뭐를 거세합니까? 자릅니까?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쉽게 가장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학술적인 용어가 생식기라는 표현을 하고 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남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여자라고 이야기한다. 네. 그런데 그 기관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거를 가지고 유세를 떠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웃기는 거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건 생물적인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까지 제가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설명을 듣고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은 여성 차별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왜? 그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새누리당에 있는 당직자, 특히 이정영 공보단장, 이분은 왜 막 이거를 어느 테러다, 당신이 박근혜 후보가 이전에 신촌에서 뭐 면도칼로 습격을 받았을 때 70바늘을 깨매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주 과장된 반응을 보였을까요?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이유요? 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실 분인데 네. 이런 분에게 네. 이렇게 생식기라는 단어에 아니,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이 될 사람은 생식기가 없나요?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근데 이 생식기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인이 듣기에는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럼 무슨 단어를 뭔가 쓸까요? 좀 비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저가 무슨 단어를 써야 될까요? 섹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분이 제가 생각해도 과도하게 엄청난 아주 무지무지 과도한 정서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심리학자는 이게 이런 심리구나. 어떤 심리입니까? 그 혹시 모모라는 소설을 쓴 작가 혹시 아세요? 옛날에 상당히 인기 있었던 소설인데요. 네. 그 작가가 기억납니다. 예. 네, 한번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종교 시간에 선생님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손을 들어가지고 선생님, 예수님은 용변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막 친구들이 막 웃고 난리를 난 거예요. 네. 선생님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네. 그 아이를 엄청 야단을 치고요. 그런 다음에 자기 생활 기록부에 신성 모독한 불경죄를 저지른 아이임 이렇게 기록을 해놨대요. 아, 예수님의 용변을 어떻게 보셨냐 물어봤다고. 신성을 모독했다. 네, 불경죄래요. 네. 그럴 때 이정현 공보단장, 새누리당 공보단장한테는요, 그 생식기라는 단어를 연상하는 순간 당신의 박근혜 후보가 여성, 당신이 봤을 때 뭐 만나는 여자든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마초 성향이 좀 강해요. 그렇게 보는 그 여성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심리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황상민 교수가 했다고 생각하고 황상민 교수는 죽일 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한테 어떻게 감히 그런 단어를 쓰냐라는 그 이야기에서 저분은 박근혜 후보를 거의 여왕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여신의 수준으로 모시는 충성심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그건 참 훌륭한 일이기도 한데 저런 분들이 꼭 사고 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김성주 새누리당 공도선대위원장도 무척 지금 화가 나죠. 화가 났죠. 네. 그분도 제가 사실은 생식기라는 단어를 뜰 때 감정적으로 엄청 화를 내시는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요. 아주 전통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생식기를 가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생식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차이가 엄청 있다고 믿는 분이에요. 김성주 그분도 아마 본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식기를 가진 것 때문에 엄청난 당신 나름대로 손해를 봤다라고 살아오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시 한번요. 이 마지막 이제 잠깐 이분이 어느 집안 딸인지 아시죠? 네. 재벌집 딸이에요. 재벌집 딸인데. 재벌집 딸인데 아버지로부터 아들만큼 유산을 상속받거나 아들만큼 인정받으면서 지냈을까요? 아니, 쫓겨났습니다. 집에서요. 아시겠죠? 네네. 그 집에서 아들 쫓아냈더니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죠. 아들 쫓아냈던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 집에서요? 네, 그 그 집안에서요. 집은, 네, 그런 건 그 말은 아니고. 뭐냐면 그 집안에서는 아들을 아주 중시했고 딸을 상당히 중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식기라는 게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이분은 생식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또 그와 비슷한 공감을 하는 분을 모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이 거의 여왕 수준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신의 심리적인 문제가 본인도 모르게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네. 저는 그분이 실제로 회사에서 나는 연계를 좋아해요. 연계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며요. 자주는 아니고 뭐 한 번 한 걸로 들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분이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인가 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아니 어떻게 그런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십니까? 제가 회사에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자주 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네. 그런 용어를 쓰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치마만 들렸지 여장부라고 이야기하는 대장부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보면 거의 남자들이 이 옛날에 고리타분한 분들이 여자 부리듯이 야 이리 와 그러면서 이뻐 귀여워 이런 행동하시는 분 있어요. 이 여성분들 상당히 카리스마 있으시고 상당히 성공한 여성분들 대장부 많죠. 예. 예, 조직에서 이 남자 직원들을 거의 자기 애완동물 취급하듯이 취급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남자들은 그 당하더라도 참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해요. 애완동물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애완동물은 좀 애완동물처럼 하지는 않죠. 그럼 그건 뭐로 이야기하면 그냥 뭐 애완인간인가요? 동생, 동생 정도죠. 맞아요. 애완동물처럼이니까. 그런데 저분은 저를 보고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분은 대체 어느 대학을 나왔나 했더니 연세대학을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졸업한 모교의 교수인 그 작자가 정신병자,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당신이 졸업한 대학의 교수라는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버리면 지금 그러면 당신 후배들은 다 정신병자한테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전 저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아니 널 정신병자를 연구하거나 또는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연구하는 심리학 교수인데 제가 많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저마저도 정신병자의 특성이 생겼나 이 생각까지 막 들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네.